영상 속으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아름다운 주택이 보입니다. 대지 면적이 무려 280평에 해당하면서 유실되는 면적 없이 전부를 활용할 수 있어 지금처럼 잔디마당과 아름다운 정원, 바로 옆으론 차량 진입로와 주차장까지 별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에서 샀던 가격에 2억을 더 얹어주겠다고 말했지만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끝나고 성공을 앞둔 것만 같던 지역개발이 실패함에 따라 이렇게 좋은 현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집은 사실상 3,800만 원 수준이라 조경수만 팔아도 집값은 충분히 뽑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땅값 또한 주변 시세를 완전히 무시하는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으니 정말 충격적인 가격에 가져갈 만한 전원주택을 찾고 계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댓글에 전원이라고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되는 물건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 앞까지 연결된 도로부터 살펴보면 깔끔하게 조성된 왕복 2차로의 지방도를 통해 주행하다 내비가 안내하는 방향에 맞춰 좌회전하면 되고 입구에서부터 우리 집까진 대략 300m만 들어가면 됩니다. 주변 환경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의 모습을 보여주나 웬만한 편의시설까진 자차로 2분만 이동하면 도착할 수 있어 사실상 도심 속의 전원주택과 별반 차이가 없고 도로폭이 3m를 유지하는 구간도 있긴 하지만 차량으로 출입할 때 별다른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따라 조금만 더 들어오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집 앞으로 도착합니다. 집 바로 앞으론 3m 폭의 도로가 소재하나 지금 걸어가는 곳은 대부분 4m 폭을 유지하고 있어 아주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고 모두 국유지 국어에 해당하는 곳으로 도로 사용에 관한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집은 별도 대문 없이 담장만 설치되어 있지만 대문은 가성비 좋은 걸로 하나 설치하면 되니 거주하는 동안 걱정할 만한 부분이 전혀 없고 다양한 조경수와 수목들이 식재되어 있지만 조경에 일가견이 있는 소유자분이어서 그런지 조잡하거나 복잡해 보이는 곳 없이 대부분 아주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기에 지금 현황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여기 전면과 측면으론 담장이 보이는데 아름다운 마당과 어울리지 않는 옛날부터 존재하던 곳이라 다소 투박해 보이기도 하니 개인적으로는 담장과 철문을 모두 철거하고 예쁜 울타리로 마감하는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을 때 대략적인 현황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해당 물건에 포함된 대지와 건물 현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물건의 대지는 이렇게 한 필지로 구성되어 있고 면적은 926제곱미터 280.1평입니다. 위성지도와 지적도를 참고하며 둘러봤을 때 현장에서 살펴본 경계와 크게 다르지 않아 경계를 살펴보기 너무나 좋았고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살펴보면 국유지 국어위 현황도로와 확실히 접하고 있음은 물론 대지 경계 뒤편으로 최대한 붙여서 건축했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 없는 앞마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 위로 건축된 건물 목록은 단독주택 한 채와 제시외 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단 한 곳도 빠짐없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물건을 취득할 때 복잡하게 생각할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모든 건물의 합산 가격이 3,800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상태가 엄청나게 좋다고 볼 수는 없으니 물건을 취득한 뒤 어느 정도의 리모델링은 필수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중요한 주택의 면적은 99.64제곱미터 30.1평이고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아스팔트 싱글 지붕, 사용 승인일은 2003년 7월 22일로 건축된 지 23년 차에 해당하는 건물입니다. 연식이 생각보다 오래된 편이라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해당 물건은 2015년에 3억 1,600만 원에 거래된 내역이 있고 마을 주민들과 대화를 해본 결과 전 소유자도 약간의 리모델링을 진행했지만 현재 소유자가 주택을 매입한 뒤 외부는 크게 건드리지 않고 내부는 깔끔하게 리모델링 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다만 리모델링을 진행한 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하니 여러분이 입주할 때는 약간의 수리를 다시 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의 외벽은 외단열 드라이비트 마감에 샤시는 이중창으로 모두 교체되어 있어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샤시는 전혀 교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건물을 살펴본 결과 현관문 쪽으로 우편물이 방치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 여기가 현관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거실 창문으로 이동하시기 때문에 현관 쪽만 보고 빈집으로 판단했었는데 실제로는 소유자분이 한 번씩 다녀가신다고 하니
주택 내부까지 출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직 현장에서 살펴볼 내용이 많지만 원활한 설명을 위해 지금부터는 항공으로 조금 더 높이 올라가 보다 상세한 물건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좋은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통실사 변경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하면 최대 30만 원 지원, 총 현금 혜택 최대 128만 원. 놓치지 마세요. 믿을 수 있는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이 이용했고 보안사고 한 번 없이 983억 원의 사은품을 지급했습니다. 만약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상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1670-2521로 전화하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을 검색해주세요. 해당 물건의 대지 경계입니다. 위성지도와 지적도의 오차가 심하지 않아 현장에 방문하셨을 때 지금 표시되는 화면과 여러 가지 자료를 함께 보면서 임장하시면 되고 280.1평의 면적 중에서 유실되는 곳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기에 전혀 부족함 없이 활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토지의 용도 지역은 다른 농촌 지역처럼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닌 제1종일 반주거 지역에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 공장 설립 제한 지역,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물건을 취득하고 판매할 때도 아무런 제약 없이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표시되는 곳을 보면 경계가 살짝 파인 듯한 느낌이 드는데 제가 현장에서 확인해 봤을 때 여기가 옆집과 나눠지는 곳이라 이렇게 생긴 것일 뿐 토지를 침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당에 식재된 소나무 중에서 크기가 큰 건 한 그루에 수백만 원씩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리하기 버겁다면 수백만 원짜리 나무도 귀찮은 존재밖에 안 되니 필요 없으신 분들께서는 물건 전부를 헐값에 매입한 뒤 나중에 조경 전문가를 불러 하나씩 처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집 앞까지 이어진 도로의 경우 지금 표시되는 곳들이 모두 군유지 국어위 현황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황도로라는 말에 흠칫할 수도 있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활용하던 곳이면서 지목만 국어일 뿐 실제로는 건축 허가를 받는데도 사용하는 그냥 국유지 도로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여기는 대부분 4m 도로, 여기는 3m를 유지하나 우리 집은 3m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곧바로 출입이 가능하니 도로에 관한 문제가 전혀 없고 마당 바로 옆으로 시멘 포장된 구간이 있어 지금 표시되는 곳을 모두 주차장처럼 활용하시면 됩니다. 주택의 면적과 구조는 앞에서 설명드렸으니 패스하고 추가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면 2003년식 건물이지만 2015년에 매입한 뒤 이중창 샤시로 교체하면서 내부 리모델링을 진행했고 외부는 일부 리모델링만 진행하셨다고 하니 가성비 있게 거주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설령 다시 리모델링을 진행한다 해도 샤시는 교체하지 않아도 되니 이 또한 장점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상수도가 인입되어 있어 위생설비 및 급 배수 설비에 대한 문제가 없고 난방은 기름 보일러, 취사는 LPG를 시용합니다. 주택의 방위를 확인해보면 거실 창문 기준 남서향을 바라보게 건축되어 있어 일조량에 대한 아쉬움은 없지만 엄청 대단하다고 할 만한 조망은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 집 거실에서 마당에 식재된 조경수와 정원을 즐기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아쉬움이 크게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집이 위치한 마을의 절반이 빈집으로 방치된 곳이라 동네에서 사람 사는 느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현장에 방문하셨을 때 해당 물건은 물론이고 주변까지 함께 둘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시외 건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시외 건물 기역번은 주택 전면에 설치된 현관이고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판넬 지붕, 면적은 2.9평입니다. 제시외 건물 니은번은 주택 전면에 설치된 발코니고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판넬 지붕, 면적은 6.9평입니다. 마지막 제시외 건물 디귿번은 마당 좌측편에 설치된 원두막이고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판넬 지붕, 면적은 2.7평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 또한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전부 다 가져가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입지를 분석하고 머니 옥션을 보면서 부족한 설명을 보충하겠습니다. 이곳이 해당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구미, 김천, 상주, 군위, 칠곡, 성주 등이 위치하며 우리 집에서 구미시청까진 자차 기준 20분이면 이동할 수 있고 대구광역시나 경산에서도 접근하기 좋기 때문에 평일은 도심에서 주말은 여기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거주하고 계신 곳에서 해당 물건까지 소유 시간을 확인하고 현장에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집 근처로 확대해보면 멀지 않은 곳에 지방도와 국도가 위치하고 있어 자차로 이동할 때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여기 보이는 고속도로까지도 넉넉 잡아 자차 기준 15분이면 도착하니 고속도로를 이용하기에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골 마을이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완전 깡촌의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자차가 없더라도 이동하는 건 가능하니 자차가 없으시더라도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집 주변을 둘러보면 빈집으로 방치했음에도 팔지 않고 남겨두는 이유가 나옵니다. 뒤편으로 하이테크밸리라는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서인데 이 당시에 개발을 진행하면서 땅값이 아주 많이 올랐지만 강력한 일자리를 유치할 만한 기업보다는 데이터 센터 쪽으로 기울어지는 상황이 연출되고 많은 분들의 관심 또한 떨어지면서 가격까지 함께 폭락해버렸는데 우리처럼 경매를 통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한다면 그냥 전원 생활을 계속하다 언젠가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다음 털고 나오는 것도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니 관심이 생긴다면 꼭 한번 현장에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걸어갈 만한 거리는 아니지만 자차로 3분이 채 걸리지 않는 곳에 해평시장과 마트가 위치하고 있어 웬만한 편의시설은 여기를 이용하시면 되고 병원이나 약국은 10분 거리에 위치한 구미시청 방면을 이용하면 되니 편의시설에 대한 아쉬움도 없습니다. 우리 집까지 이동하는 도로의 경우 여기 지방도를 통해 주행하다 버스 정류장과 주차장에서부터 대략 300m만 들어가면 되는데 처음 보셨던 것처럼 도로폭도 넓고 경사도 전혀 없이 평탄한 곳이라 자차로 출입할 때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을 규모는 엄청 작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한 바퀴 둘러봤을 때 정말 이 중에 절반은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녁에는 조금 스산한 느낌이 들 수도 있었지만 우리 집만큼은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이런 부분을 감안할 수 있다면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 주변으로 농지가 많고 우리 집과 가깝다는 점은 다소 아쉽지만 가까운 곳에 축사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냄새에 대한 걱정은 없었고 남아있는 마을분들도 대화도 잘 통하고 좋은 분들이 많았기에 세컨하우스로 활용하시더라도 터세나 발전기금 따위에 대한 걱정 없이 거주 가능해 보였습니다. 이곳이 해당 물건의 경계입니다. 위성지도상의 오차로 인해 조금 밀린 모습이지만 아주 못 볼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모든 건물들이 대지 경계 내에 정확히 건축되어 있고 국유지 국어와 확실히 접해 도로 사용에 관한 문제도 없습니다. 이제 머니옥션을 통해 상세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5 타경 11010 관련 물건 번호 3번이고요. 소재지는 경상북도 구미시에 위치하며 직접 방문 가능한 상세한 주소는 머니옥션에서 사건 번호를 검색하시거나 땅땅정보통 멤버십 가입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이고 매각기일은 2026년 5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처음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4억 1,300만 원에 평가됐지만 지금은 1회 유찰로 인해 2억 8,900만 원에 진행 중인데 아직까지 비싸다고 판단되니 무조건 추가 유찰되길 기다렸다 취득해야 합니다. 물건 현황표를 보면 한 필지의 대지와 건물들이 표시되며 일괄 매각으로 진행 중인 점을 알 수 있고 조경수 및 수목들이 포함 평가된 한 필지의 대지는 3억 5,800만 원에 평가됐다. 현재는 2억 5천만 원으로 평당 89만 원에 취득이 가능하고 모든 건물의 합산 가격은 5,500만 원에 평가됐다. 현재는 3,800만 원으로 평당 90만 원에 진행 중입니다. 일단 땅값부터 분석해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개발 호재로 인해 땅값이 계속 상승해버려 이 당시 폐가 수준의 시골집과 맹지를 비싸게 판 사람들은 승리자입니다. 우리 집의 경우 2015년에 3억 1,600만 원에 매입했고 2019년쯤 땅값이 평당 100만 원을 넘어서며 샀던 가격에 2억을 더 준다고 사람이 찾아왔지만 더 오를 걸 고려해 거절했고 그 이후로 땅값이 폭락해버려 2023년부터 현재까지는 거래량이 소멸 직전입니다. 그럼 과연 얼마가 적당할까요? 주변 거래량이 소멸 직전이라 거의 없어서 마을분들과 대화를 해본 결과 1억 초반이면 한 번쯤 도전해보겠다는 이야기가 많아 결국 반값에서 한 번 더 떨어져야 매력적이란 소리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무턱대고 취득했다가 후회하지 말고
호재 같은 건 잠시 넣어놓고 투자 목적이 아닌 전원생활 가치만 생각하고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정평가 요항표를 보면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모두 동일하니 머니옥션에 방문해서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보면 현장에 방문했을 때 아무도 만날 수가 없어 전입세대 확인서를 살펴본 결과 소유자 세대와 다른 누군가가 전입되어 있는데 어차피 말소 기준일보다 전입일이 늦어 대항력이 없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현재 소유자분은 건강이 좋지 않아 집에 계신다 하니 그냥 외부에서만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를 확인해보면 2015년 5월 18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하기에 여러분께 인수되거나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없는 깔끔한 물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댓글을 반영해서 항상 좋은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댓글 부탁드리고 전원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농기계나 텃밭용품, 그리고 건강을 책임질 비타민까지 모두 만나보실 수 있으니 아래편 설명창도 꼭 확인해보세요.